금년도 한여름 때의 일이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함께 일본에 가자는 것이었다. 그와 나는 서로 간에 자주 연락을 하진 않는다. 반년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 사이였다. 그래서 나는 대뜸 여행을 제안하는 그의 말이 고맙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했다. 그의 제안이 고마운 이유는 여전히 그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이다. 직장에 다니며 연락이 뜸한 지인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연락을 해준 것이 좋았다. 연락을 하기 전에 그 역시 했을 고민들, 우리 관계에 대한 고심의 결과가 조금 감동적이었다. 반면 꺼려지는 이유는 감추고 싶은 것이었다. 그와 다르게 나는 퇴사를 했고 벌이는 마이너스였다. 쓴 만큼 벌지 못했다. 메시지를 받자마자 1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여행 경비와 통장 잔액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잔액이 모자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경비를 대수롭지 않게 쓸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남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00만원과 그와의 여행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런 생각에 자책감이 드는 것과 별개로 계산은 빠르게 돌아갔다. 사실 그와의 일본 여행이 첫 번째는 아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도 그는 불쑥 나에게 제안했었다. 일본에 가지 않겠냐고. 통장 잔액은 작았지만 그 잔액이 짊어진 건 역시 가벼웠던 나는 선뜻 여행을 수락했다. 우리가 간 곳은 삿포로였다. 아직도 설산의 한가운데에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바람을 맞던 기억은 생생하다.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내가 그와의 여행 혹은 관계를 돈과 비교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나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다. 기분은 온통 부끄러움이었다. 내가 돈 이야기를 해서인지 그도 돈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일본 비행기 값이 엄청 싸다고. 왕복을 20만원이면 간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그와 일본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 퇴학 끝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미술관에 들어가 말 그대로 졸면서 걸어 다녔다. 불꽃놀이를 보았고 도로를 통제한 곳에서 사람들이 길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좋았다. 온통 현지인만 있는 술집에 가서 배 터질 때까지 맥주를 마셨다. 비행기 값이 싸다던 그의 말에 나는 왜 좋다, 그래 같이 일본에 가자 라고 답했을까? 그와의 관계가 20만원보다는 값어치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꾹꾹 눌러두던 부끄러움이 터져버릴 것 같아 얼른 알겠다고 해버린 것일까?
김애란 작가의 소설을 3할 정도 읽었다. 비의 문을 재밌게 읽었고 집에는 바깥은 여름이 있다. 나에게 그녀는 서슬퍼렇게 현실을 그려내는 작가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속물들이었다. 속물. 교양이 없으며 식견이 좁고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자신에 속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을 일반화하거나 폄하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도 액수를 매겨서 자신의 감사합니다보다 상대방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면 도로 삼켜버린다. 그들은 종종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속물에서 탈피하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 속물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어른들은 속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그들이 시민 계급을 멸시하는 것을 꼬집지만 그들의 비싼 그릇을 깨트림으로써 순식간에 그들이 깔고는 피지배 계급이 되어버린 것처럼. 앞서 김애란 작가를 서슬퍼렇게 현실을 그려내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설집은 현실을 그려내고 있지 않다. 그냥 거기 현실이 있다. 창작이 아니라 묘사에 가깝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굶어 터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갈등과 인간관계의 판단 기준마저 자본주의에 종속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결국 소설을 읽는 모두가 불편할 것이다. 찔려서이든 떠올라서이든. 소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오래전 이집트 석판에도 어린 것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일갈이 적혀 있었다는데 그때부터도 해결되지 않던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또한 현대의 자본주의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세상은 자본주의 이후에 먹고 살만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무슨 주의가 또 나타난다고 해도 자본주의의 덕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소설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영속한다. 그건 괜찮다. 그런데 자신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위험하다. 상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소설을 읽고 특정 계급을 비난하거나 결국 돈이 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소설 속 특정 인물의 자신을 투영해보는 건 어떨까? 그가 철저히 깨진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껴보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혹시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